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는 작물 생육에 있어서 수분의 그 역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결국은 재배 환경에서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좋은 것이 너무 많게 될 땐 또 어떻게 되고 너무 또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이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분이 너무 많네요. 그쵸? 예, 수분이 너무 많으면 좀 습해져 갖고 또 이렇게 해를 입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수분이 많게 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습해 피해를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작물의 내습성, 이렇게 이제 제가 따로 구별하는 건 뭐냐면, 그 습한 것을 견디는 성질, 예, 요 바로 그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습한 지역이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러면 결국 뭐예요? 통화는 항상 물이 많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도 잘 자라는 작물을 재배해 버리면 결국 뭐 되죠?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래 벼는 물이 많아야만이 그 재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벼 같은 경우는 내습성이 강하다. 습해도 굉장히 강해. 인내하는 견디는 힘이 강해.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뭐죠? 그러니까 수분이 많아도 잘 자라는 작물 뭐냐? 벼 이런 것들을 심어버리면 되는 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요. 가볍게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책이 뭐냐? 예, 이렇게 쉽게 말해서 너무 비가 많이 와. 예, 그러면 땅이 맨날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 너무 많이 항상 그 토양에 많이 차 있어서 뿌리 썩음 현상이 되죠. 수분이 너무 많으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웠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수분물 너무 많으면 그렇죠? 웃자름 현상도 발생될 거고. 그렇죠? 키가 멀 때처럼 쭉쭉 자라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정상적인 작물 재배가 되질 못하겠죠. 그렇게 하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비가 많은 항상 뭡니까? 이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죠. 예, 자연재해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예상보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 뭡니까? 극복해야 될까? 예, 그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1, 2, 3, 4, 5, 6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 그래서 대책이 뭔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배수. 그렇죠. 예, 물을 배출을 시키면 된다. 그거예요. 이렇게 기본 대책이죠. 물 빼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예, 그거고. 두 번째 정지라는 건 뭐냐면 지자가 뭐예요? 땅 지자잖아요. 땅을 정리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지 작업을 하는데 그 정지 작업이 뭐냐면 밭에서는 휴립, 휴파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게 뭐냐면 밭이건 논이건 사실 똑같은 거예요. 휴는 뭐예요? 그 일항 휴자거든요. 한자로 따지면 립은 설립자 일항을 세워서 일항에 파종하다 할 때 파자겠죠. 그러니까 일항을 세워서 일항에 파종하는 거. 요게 지금 쉽게 말해서 요 사진을 잘 봐보시면 이렇게 물이 있는 데는 고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게 두둑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요게 일항입니다. 그렇죠? 요 일항에서 재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도 아무런 그 뭐죠? 그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겠죠. 고랑이만 물이 차 있지 일항이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휴립 후파 재배를 해갖고 비가 너무 많아. 그럼 휴립 후파 재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선조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일항 재배를 한 거예요. 예, 그런 거고 논에서는 휴립 재배해갖고 쉽게 말해서 이거 뭡니까 일항을 세워서 재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경사지에서는 등고선 재배라고 하는데 등고선 재배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등고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예, 비가 많이 와도 그 충분하게 그것을 극복하고 등고선 재배를 해서 뭡니까 비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비라는 건 뭐냐? 비료를 뿌려준다. 예, 그런 방법인데 미숙 유기물과 항상 금비료의 시용은 피해야 되겠죠. 예, 미숙 쉽게 말해서 이게 재배하기에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거 뭐 지문이 좀 이상한 것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미숙 유기물은 좋은 건데 유기물은 좋은 거예요. 근데 미숙하다 미숙 그러면은 뭐예요? 좀 이렇게 좀 덜 떨어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뭡니까? 뿌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덜 떨어진 것을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황산 금비료라고 돼 있는데, 황산, 여러분들, 황산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예, 황산 막 그냥, 뭡니까? 얼굴에 휙 뿌려보고 얼굴 다 타버리지. 난리 나죠.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나쁜 거예요, 황산은. 그쵸? 그러니까 이런 비료를, 뿌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쁜 걸 뿌려주면 안 돼!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표충 12로 뿌리를 짚으면 가까이 유도하고, 요 의미는 뭐냐면, 비료를 뿌려주되, 그 토양 위쪽에다가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비료를 깊게 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빨아먹으려, 비료 성분을 흡수하려고 뿌리가 계속 깊게 내려가게 되겠죠. 깊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수분을 많이, 뭡니까? 빨아당기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뭐요? 그 대책이 안 되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표충 시비를 한다는 겁니다. 예. 토양 위에다 살짝 뿌려주면, 위에는 요 시키면서, 여기는 아직도, 수분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작물이 뿌리를 그대로, 비료 빨아먹어도 아무런, 뭡니까? 그 습해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충 시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칼륨과 인산질 비료를 시용하며,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칼륨하고 뭡니까 인 같은 경우는 이는 뿌리 위에 발육을 돕고요. 칼륨은 수분의 공급과 제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필수 연습 딱 그걸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거 딱 기억해 보면 뭡니까 우리가 재배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수분의 공급과 제어를 하고 뿌리 발육을 도와주는 인 같은 이런 비료를 시용하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를 한다. 뿌리의 흡수장애 시. 뿌리에 만약에 피해를 입었어요. 뿌리가 썩어 있어. 그러면 아무리 표충 시비 해봐봐야 뿌리가 지금 이제 죽어 있는데 그 빨아 당길 수가 없잖아, 비료를. 그쵸? 그러니까 옆면 잎에다가 뿌려준다. 예, 비료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암기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다음 중 습해 대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충분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뭡니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거 볼까요? 통기성. 예, 통기성. 공기가 통하는 그 성질, 그것을 굉장히 공기 잘 통하도록 하는, 잘 통해지는 거고, 투수성은 물이 잘 빠지는 거죠. 빠지다. 물이 빠지는 성질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예, 당연하게 좋겠죠. 이 집에 이제 물이 잘 빠지면 비가 아무리 와도 물이 슉슉 빠져버리겠죠. 그쵸? 예, 그리고 공기도 잘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토양을 개량하면 당연하게 대책이 되겠죠. 그리고 과산화석계의 시용. 돼 있고요. 과산화석계. 이 석계는 뭡니까? 작물 재배 무조건 넣고 좋은 거예요. 예. 만약에 뭐 재배가 잘 안 돼. 석계 뿌려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요 석계에 대한 부분도 토양편에 가서 제가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산화석계를 시용하면 뭐죠? 예. 당연하게 습해 대책이 되는 겁니다. 좋은 거니까. 좋은 걸 사용하니까.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송. 예. 제가 바로 직전 화면에서도 표 같은 거는 아무리 뭡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벼 심었다가 갖고 비로 인해서 습해를 발생합니까? 벼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습성 뭡니까 습한 것을 견디는 그것이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진 품종들을 선택해서 재배해버리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뭡니까 작물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습성 품종을 선택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습해 대책은 맞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놓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또 요거는 이제 한해인데, 한해라는 게 이거 뭐죠? 이 가물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출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혹한기 할 때 한자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구분이 조금 이제 애매한데, 문제에서 어떤데 이렇게 한자를 풀어주기도 하고, 한자도 없이 그냥 한글로만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딱 문제 지문을 보고,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건조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건조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비가 많이 온 것은 통제를 할 수 없지만 비가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뭡니까 작물을 재배하면서 인간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죠. 예, 이제는 뭐죠 논이나 밭 같은 데다가 죄송합니다.
바깥은 데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놔요. 그랬다가 만약에 비가 좀 안 와. 그러면 어때요? 스프링클러 푹 틀어져 버리면 물이 쫙 부스처럼 뿜어 나오죠. 예, 우리가 그 관수 방법 지난 시간에 봤죠. 뭐 분수 관수, 살수 관수 막 이런 거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요즘은 대부분 밭에다가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놓는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뭡니까? 요즘은 이제 피해는 없지만 재배학 시험 문제에서는 학자들은 또 연구하는 게 그러니까 야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또 문자에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해 해갖고 자, 뭐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게 없고요. 요거만 그냥 간단하게 볼까요? 야, 내건성. 예. 건조함에 견디는 성질입니다. 우리가 지난 슬라이드에서는 내습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습한 것을 견디는 힘이 강한 거. 요즘에 이제 건조한 이렇게 저 거북이등처럼 비가 너무 안 와. 예, 땅이 막 말라 비틀어져요. 이런 것에도 견디는 성질. 성질을 강한 작물을 키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대책은 그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견디는 성질은 언제 강하다, 약하다 이것을 요런 것들도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요걸 갖고 묻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재배학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재배학의 큰 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뭡니까? 야, 이거는 맞는 질문이야, 틀린 질문이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께서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와 상관없이. 아셨죠? 예, 생장기, 예, 생식 생장기에 약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작물이 그 작물은 크게 이제 두 단계로 거치거든요. 뭐죠? 그 싹을 이제 쉽게 말해서 그 토양에다가 씨를 뿌려 놓으면은 그것이 뭐 발화해 가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줄기가 올라오고 싹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막 점점점 커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단계를 영양생장기라고 해요. 영양생장기라고 하고 뭐지 이제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대부분 뭐죠? 꽃을 피우죠. 그죠? 꽃을 피우는 그 시점부터는 생식생장기라고 하는 겁니다. 꽃이 피어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니까 수정 단계를 거쳐야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생식생장을 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 요 단계가 생식생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내건서 건조함에 견디는 성질은 언제 약하다? 생식생장기에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물이 막 줄기 자라고 뿌리 막 이렇게 잎이 자라고 그럴 때는 수분이 좀 부족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꽃이 핀 이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이럴 때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실이 그냥 큼지막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쪼박띠만하게 자라고 막 이렇게 굉장히 피해가 많겠죠. 그래서 내건성은 그 생식생장기에 약하다. 이런 정도도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퇴비, 인상, 칼륨 결핍, 질소의 과다는 한해를 조사한다. 제가 이것도 바람편에서 말씀드렸죠. 질소는 과다하면 무조건 놓고 나쁜 거다. 그렇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질소가 막 영양생양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하는데 질소를 뿌려주면 영양생양을 하려고 하니까 막 그냥 뭡니까? 땅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먹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수분이 부족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질소 과다는 한해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분을 덜 빨아들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쵸?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리푸파. 요것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예. 일항을 세워서 일항에 파종한다. 요겁니다. 휴리푸파. 그죠? 이 휴리푸파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통기성이 좋을지 몰라도 만약에 비가 많은 지역에서는 휴리부파 재배법이 맞지만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고랑에다 파종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고랑이는 조금이라도 그 비가 조금 석 달 전에 왔던 그 빗방울이 하다못해 그 땅에 조금이라도 아직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건조에는 도리어 휴리부파가 아니라 그죠? 휴립구파, 요 재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랑 파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고랑에는 조금 어때요? 물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요 대책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잠중 한해 대책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번 슥 한번 보겠습니다. 대책인가 아닌가? 자, 한해는 뭐예요? 건조해. 그죠? 비가 안 내려. 예, 그래야 작물은 재배해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해. 어떻게 되지? 예,
광계, 물을 대주는 거. 광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을 대주다 이거예요. 예, 물을 대주는 걸 광계라고 합니다. 물 대주는 거지 뭐. 예. 군부들 계측이잖아요. 그죠? 예, 맞아. 그리고 내건성 작물 및 품종 수대. 아, 비가 너무 안 와. 지역이, 그 지역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작자치라면 거기다가, 뭡니까? 요수량이 많은 호박을 재배하겠어요? 요수량이, 적은 옥수수를 재배하겠습니까? 뭘 재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옥수수 재배할 거 아닙니까? 옥수수는 수분이 부족해도 잘 자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건성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해서 그것을 재배하면 그 대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토양 입단의 조성.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토양편에서 공부를 할 텐데 토양 입단이란 것은 이것이 토양이 쉽게 말해서 뭐죠? 점토와 그 모래가 적절하게 섞였을 때가 가장 뭐죠? 그 작물이 잘 자라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구조를 입단 구조라고 합니다. 그 입단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작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입단 구조를 토양 입단을 조성한다 하는 것도 당연하게 대책이 될 수 있고요. 피복 요거는 뭐냐면 너무 이렇게 비가 뭡니까 안 오니까 뭐 다 증발해 버릴 거 아닙니까? 토양에 있는 그 수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복을 해줘. 그 비닐 같은 걸 쭉 덮어 씌우면은 수분이 증발이 덜 되겠죠? 예, 그런 의미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경제척 요거는 뭐냐면 뭡니까? 중경이라고 하는데 그 뭡니까? 그 호미로 그 어머니들이 그 밭에 나가서 호미로 뭐 이렇게 땅그 밭을 막 슥슥슥 긁어주는 거 그걸 갖고 중경제철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중경제철을 왜 하냐면은 그 호미로 긁어주음으로 인해서 거기 이제 그 모세의 혈관 있죠. 예, 그 수분이 그것도 막 하다못해 눈에 볼똥말똥하는 그 우리 현미으로 봐야만 볼똥말똥한 그런 어떤 그 모세 그 혈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수분의 어떤 그 길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를 끌어줌으로써 어떻게 되죠? 예, 증발이 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대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증발 억제제, 예, 지금 그러니까 토양의 수분이 증발이 안 되도록 억제제를 살포한다는 거고 여기 보면 휴립 구파죠. 그렇죠? 휴립 후파는 일항 재배를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비가 많은 지역에서는 일항 재배를 해야 되지만 비가 안 와. 지금 이렇게 한해야 예, 비가 안 와. 어떻게 해야 되죠? 휴립 구파, 예, 고랑 구자죠. 예, 그래서 휴립 구파 재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습해 대책과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퇴비, 인상, 칼륨 시비는 동일하죠. 그렇죠? 예, 퇴비는 무조건 작물 재배에 좋은 거고요. 인상각 이는 뿌리 발육하는 데 도움을 주죠. 예, 그러니까 이게 건조해가 발생하더라도 인산질 뿌리를 뿌려줌으로써 뿌리가 이렇게 뭡니까 활력도 얻고 그래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고 칼륨은 수분의 공급과 제어 역할을 하니까 당연하게 이것도 동일하게 습해 대책에도 있지만 한해 대책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질소 시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질소 시비를 해버리면은 아이고야 막 그냥 막 이런 뭡니까 잎이 커져야지 줄기 커져야지 하면서 땅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당겨 버리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뭡니까 이런 답은 질소를 뿌려준다. 질소비료를 뿌려준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봐보세요. 이 된방 보시죠. 매년 출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숲의 예방 대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거 한번 바꾸고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습해, 그렇죠? 예방 대책, 습해입니다. 자, 내습성 품종. 맞죠, 그렇죠? 예, 너무 이렇게 막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기야, 뭡니까? 그 습한 그 기운을 견디는 것이 강한 품종을 키워버리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벼 같은 거, 그죠? 예, 벼 같은 거를 키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벌써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가볍게 제가 요거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꼬랑 파종하면 돼야 돼.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일항에다가 파종을 하고 일항에 재배해야지, 그쵸?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건조의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리고 유기물은 좋은 거지만 미숙한 거를 이렇게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나쁜 걸 쓰는 겁니다, 재료를. 예, 김치 담글 때 김치 다 배추가 다 썩어 문드러진 거를 뭡니까 가지고 김치 담근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건 틀린 거고 밀식 재배한다. 예, 밀식 재배는 우리가
뭐죠? 제 1강에서, 예, 그죠? 대기편에서 우리가 그 공부를 했죠. 예, 밀식 재배하면 어떻게 돼? 예, 그 서로 막 햇빛 받으려고 키만 막 멀뚱이처럼 커지고 이러니까 바람 불면 쉽게 피해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밀식 재배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막 그냥 수분 먹고 난 살 거야. 왜? 그 광합성 작용할 때 수분과, 물과, 빛과 이산화탄소, 요걸로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합성 작용을 하려면 결국 수분이 필요하니까 막 서로 뭐 수분을 빨아당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데 밀식해야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 가능하면 뭡니까? 핵심만 제가 파악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께서 제가 그 강의 올려드린 거 있죠? PDF 파일 가지고 직접 한번 이렇게 또 눈으로 한번 복습하시는 하실 때 그럴 때 한 번씩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물의 습해 대책이 아닌 것. 이제 틀린 거를 찾네요. 그쵸? 배수? 아유, 물이 많으니까 빼줘야 맞아야 되고, 맞고. 토양 개량을 한다? 아유, 맞지. 그죠? 황산 뭐 이런 거를 하면, 아유, 나쁜 거를 뿌려준다. 이게는 대망 틀렸죠. 그쵸? 예,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내습성 작물과 품종을 선택한다. 아유, 당연하게 맞는 거죠. 그쵸? 기출위의 답이 그거였잖아요. 요거였잖아요. 그쵸? 당연히 대책인 겁니다. 자, 습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이제 틀린 걸 찾는 겁니다. 배수 맞고, 토양 개량 맞고, 증발 억제제. 지금 습해가 막 물이 너무 많아서 난리인데, 어떻게 돼요? 증발 억제제는 건조의 대책이죠. 그쵸? 예, 물이 막 좀 많아서 난리인데, 그 증발이 안 되도록, 뭡니까? 그런 것을 살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쵸? 그래서 3번이 벌써 딱 틀렸고, 내습성 작물 선택. 그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따로 뭐,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야, 이렇게 매년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하하,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재배학, 우리가, 25문제, 최소한 15문제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매 강마다 지금 현재 기출문제를 풀어봐보면, 그렇게 뭐, 한 문제를 푸는데, 뭐 대단한 지식을 공부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시죠? 예, 이렇게 저 따라서 계속 이렇게 25강을 공부하시면 시험장에 가셔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5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래요. 그렇죠? 주로 이제 습해가 많이 잘 나오죠. 예, 왜냐하면 건조에는 요즘은 그 별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습해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집중호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극복할 수가 없죠. 예, 집중호우를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고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자, 뭡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고랑 재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벌써 틀렸잖아요. 1항에 재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쉽게 1번 이렇게 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봐보시면 다 맞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6회 때도 보면 습해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책. 그죠? 옳은 것을 골라. 습해 대책인데 어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예요. 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지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항 재배? 아유, 그렇죠. 예. 고랑 재배하지 않고 1항 재배해야 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 표충 시비해야 된다. 그렇죠. 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뭡니까? 비료를, 토양 표충에다 뿌려줘야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고 그에 위에서 그냥 빨아당기니까 습해 피해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맞고요. 자, 토양 계량제를 사용한다. 토양 계량자 입당 구조 이런 겁니다. 예, 좋은 것을 이렇게 계량제를 시용한다. 좋은 것을 뿌려주면 작물 재배 좋은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배학은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도 맞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너무 또 있네. 한 해도 몇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뭐 거의 해마다 한 문제 이상 출제된 거 이것도, 그쵸? 예, 자, 이제 건조의 대책인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옳지 않은 거 딱 봐보면은 눈에 보이죠? 질소비료 과용. 무조건 이게 답이에요. 질소비료 과용은 무조건 넣고 재배학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질소비료를 많이 풀어준다 하면 그건 무조건 넣고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맞는 거고요. 자, 기출 5에서 한 해 대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자, 비가 너무 안 오는 지역이야. 어떻게? 중경제초. 호미로 막 긁어주면, 저 대책이 된다. 그죠? 예, 대책이 됩니다.
자, 밀식재배로도 무조건 뭐 어떻게 돼? 안 그래도 그 수분이 부족한데 밀식재배하면 서로 막 먹고 살라고 그냥 막 수분 빨아들이면 안 되죠. 예, 밀식재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람편에서 밀식재배하면 그걸 그렇게 해서 한번 딱 그 기회를 내놓으면 그걸 갖고 다른 어떤 데도 뭐 동일하게 적용해 갖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아 이거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토양 입단 조성 무조건 요건 좋은 거입니다. 이제 토양판에서 가시면 입단 구조 그 한 개 딱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입단 구조는 작물 재배 좋은 것이야. 요거 하나 기억해 버리면 끝인데 그것을 미리 여기서 예습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작물 재배 좋으니까 이렇게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맞겠습니다. 답이 요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4년간에 어떻게 이제 출시됐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가 이제 조금 이렇게 내건성 작물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문제 칠 때 있었어요. 그래서 제 교재에도 내건성, 내습성 해가지고 제가 아마 교재에다가 이렇게 편집이 돼 있을 거고요. 바로 이런 문제 대입 우리가 그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론 교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건성의 생육 특성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면 무조건 건조함에 견디는 성질, 그쵸? 예를 들면서 건조함에 견디는 성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옥수수 뭐 이런 거 하나 떠올려놓으면 돼요. 이 옥수수를 딱 떠올려놓고 옥수수의 생육 특성, 이렇게 하면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면 되겠죠? 그럼 옥수수를 떠올리면서 야 이거는 맞아, 틀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놔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공 크기가 증가한다? 어떻습니까? 기공 크기가 증가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건조함에도 견디니까 결국은 비가 안 오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비가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잎의 기공은 어때요? 항상 닫혀져 있어야 되죠. 안 그래도 수분이 부족한데 기공을 열어놔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공을 해서 그 수분이 식물체 내에 있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배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갖고 제가 수분 포텐셜을 해갖고 제가 이동 경로 그죠? 수분 포텐셜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해요? 높은 수분 포텐셜에서 낮은 수분 포텐셜 즉 뭐죠? 토양에서 식물체로 그다음에 식물체에서 대기로 이렇게 이동한다. 수분 포텐셜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때 안내를 드렸었죠. 그쵸? 바로 그 내용을 따져보더라도 어떻게 되죠? 이 기공 크기와 증가는 당연히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부보다 근권부가 발달했다. 요거는 뭐야? 그거는 뿌리근이죠. 그죠? 예, 뿌리 쪽이 굉장히 발달했다. 왜? 물이 부족하니까 지하 2m, 3m 있는 물 정도를 빨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한 50m에 있는 지하수에 있는 그 물을 빨아당겨야만이 그 작물이 자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뿌리는 굉장히 이 근권부가 굉장히 발달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이거 맞다 틀리다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배학 문제를 푸는 거지. 내건성 작물의 생육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공부하거나 그런 것이 재배학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일절 없습니다.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재배학의 큰 틀을 이해하시면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맞다 틀려 맞아 틀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3번 낮은 호흡에 따른 저장물질의 소실이 감소한다. 제가 낮은 호흡이라는 것은요, 호흡이 적게 됨으로써 어떻게 에너지를 안 쓰겠죠. 그렇죠. 예, 에너지를 안 쓰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뭐죠? 쉽게 말해서 원래로 따지면은 작물이라는 것은 적정한 수분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적정할 때 그럴 때 가장 잘 자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도 적정하지 않은 수분, 적정하지 않은 온도 속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 또 있거든요. 그런 작물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봐 보니까 바로 이렇게 내건성 작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원래는 건조함을 잘 견디는 성질의 작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분이 적정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또 예외적인 그런 걸 작물을 분석을 해 놓고 그 작물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당연하게 호흡도 정상적인 호흡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호흡에 따른 저장 물질의 소실이 감소한다. 이것도 특징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10회 때 나온 문제인데요. 제가 교재에서 안내가 돼 있는데, 거기서는 살짝 제가 건너뛰었어요. 이 부분도, 문제를 우리가 뭡니까? 그걸 공부를 해서 맞추는 게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재배학 문제는 5문제에서 7문제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거, 그런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돼요. 예,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그걸 공부해서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혹하다 그러니까 한 그 25% 정도가 좀 이상한 문제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걸 무조건 놓고 그 문제는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또 아니잖아요.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그것을 한번 제가 안내 드리려고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지역에서 2차 생장약 벌마늘 피해가 있었대요. 예, 벌마늘이 뭔지는 몰라도 이거 뭐 마늘이 피해가 있었구나, 뭔가,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 일어났으니까 뭔가 재배 환경이 뭔가 잘못됐겠죠.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피해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죠? 적정한 온도고, 적정한 수분이 있고, 적정한 빛이 있고, 그렇죠? 예, 적정한 대기, 이산화탄소도 적정하게 공급되고 있고, 그렇다면 작물이 잘 자라죠. 토양도 적정하게 입단 구조화 돼 있어 가지고 아주 작물이 잘 자라도록 돼 있고, 토양이 필수로 써서 잘 현재 토양 그 안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고 하면 이런 나쁜 피해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다 뭡니까? 그 재배 환경이 조금 나쁜 쪽으로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철에 이상 고온. 겨울철에 추워야 되는데 고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작물이 놀래갖고 경기를 갖고 좀 이렇게 뭡니까? 정상적인 작물이 안 자라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이걸 갖고 막 나왔다고 야 이런 거 뭐 공부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먼저 이 자식 제 이제 취지 아시겠죠? 강의 취지. 자, 2, 3월경에 자진감. 2월, 3월 달에 원래 비가 안 오는데 비가 많이 와. 그러면 여름 같아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지 않겠어요? 그죠? 똑바로 자라겠습니까? 작물이 안 되겠죠? 흐린 날씨에 의한 일제량이 감소한대요. 예, 적정하게 빛이 이렇게 비춰줘야만이, 그 빛이 있어야만이 뭐예요?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이 결합해갖고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빛이 부족해. 그러면 광합성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떤 작물이 피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도 흰가루병 조기 출현. 무슨 병이 조기 출현했대. 이것도 작물 피해가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거 다 잘못된 건데, 그러면서 잘 특징을 살펴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재배, 뭡니까? 생리장이죠. 예, 재배 환경에 어떤 뭐 이렇게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고온이 발생되거나 비가 너무 많이 내리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피해가 발생된 건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그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뭡니까 그 보험사고는 어떻게 하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자연재해가 어떤 거냐 하는 건데 자연재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뭡니까 태풍이 불어갖고 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우박 우리가 공부했던 우박이 막 떨어져가 작물을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오늘 공부한 뭡니까 집중호가 내려갖고 습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막 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거나 이래가지고 피해를 입은 거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요. 그 피해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재배 환경에 뭡니까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죠. 이런 피해들은 뭡니까 보험에서 인정하는 보험 사고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갖고 생리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제가 요 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리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렇죠? 이렇게 생리장애에 관계되는 것이 나와 있고 나머지 장애는 뭐다? 병충해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닌갑다 하고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공부를 해서 맞춘다?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만에 관계되는 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진하고 이렇게 붙여놨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분까지 이제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온도에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